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오늘 제 의상 어떠신가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춤을 살짝 춰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곱게 따와봤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또 꽃신까지 신었는데요.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느냐?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 명인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특별한 옷이거든요. 오늘 모시게 될 분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고우십니다. 반가워요. 아유. 제가 살면서 박술려 선생님 한복을 입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너무나 지금 영광스럽습니다. 정말요? 네. 아니 그리고 한복을 입게 되면 원래 이런 건가요? 말투도 되게 조근조근 천천히 하게 되고 행동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네. 선생님 한복도 너무 고우세요. 이 옷은요. 네. 16세기 조선 전기에 네. 출토된 복식을 지금 그 당국대 석주선박물관에서 전시를 해서 복원된 옷을 보고 그 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 한복이 차츰차츰 변해서 지금 우리 MC님께서 입은 느낌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께서 또 특별히 일찍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복 입는 것까지 손수 다 맵시를 잡아주셨어요. 네. 하나하나 깐깐하게 네. 까다롭게 봐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어떤 섬세함이 이 한복의 맵시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차이가 한복을 입었을 때 귀하게 느끼게 되고 입은 사람이 굉장히 품격 있어도 보이고 정말 그냥 저 옷이 왜 저래? 이렇게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까다롭게 정말 우리 제자들을 가르쳐 주지만 네. 잘 입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옷을 곱게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 절실함이 있어요. 와, 선생님 옷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요. 굉장히 지금 부담감이 그래야 됩니다. 더 옷은. 예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곱게 입어야 될 것 같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한복에 대한 선생님의 깊은 집념과 사랑 그리고 사람 박술려 이야기까지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런웨이로 모실게요. 올해 제 나이가 68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대에 저는 자라왔습니다. 형제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7명 가족 형제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진짜 앞을 못 보는 외할머니까지 10식구가 살다 보니 요즘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복했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배골치 않기 위해서 언제나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어요. 제가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모습과 말씀의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을 생각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어머니시죠. 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동생이 거의 돌도 채 안 지났을 때 생선 장수를 하셨는데 그때 그 동생을 등에 업고도 생선 정말 뭐 이렇게 2구 그리고 생선을 팔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 생선을 팔러 다니실 때도 제 어머니께서는 저고리에다가 몸빼바지 위에 저고리 어디 그 민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옷차림으로 어머니께서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죠. 옛날에는 집에서 손수 주부들이 바느질해서 가족 옷을 지어 입혀 주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 하얀 못이 바지 저고리에다가 고위적삼 딱 걸쳐 입으시고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외출하시도록 그렇게 어머니께서 늘 바느질을 손질을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옷을 입혀서 외출하시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보고 자랐고요. 저는 그때
직접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옷, 사실 지금처럼 비단도 아니고 좋은 못이 아니었어도 그게 너무 좋았었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그걸 바느질하는 걸 저는 보면서 아, 우리의 어머니께서 손재주가 좋으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굉장히 꼼꼼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한복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컸냐면요. 정말 그 보통 일반 엄마들은 부자로 살아도 한복을 잘 안 입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한복을 그렇게 즐겨 입으시던 그런 게 지금도 제가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한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거는 아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복을 하게 된 것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해도 잘할 거지만 그러나 한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간단한, 쟤는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를 돌아보면 간단한 바느질은 항상 저희 옆에서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어떤 무언의 저에게 그 조기 교육이 아니었나 싶어요. 바느질을 이렇게 바늘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거는 소바느질이란다. 바느질도 자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정을 다는 것도 이렇게 단단다. 이런 얘기를 늘 했고 항상 바느질로 헌 옷을 깁는 일이라든가 간단한 옷을 만드는 일로 밤새는 날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마 그때부터 유독 7남매에 제가 셋째 딸인데 제가 한복의 길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돌아보면 하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상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진학 대신 경제활동을 제가 했어요. 방직공장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다닌 거는 돈도 벌지만 옷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우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방직공장을 제가 굉장히 오래 저도 다녔어요. 한 4, 5년 정도 다녔죠.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이유는 아, 나는 언젠가는 한복을 꼭 할 거야 이런 열망이 저는 있었어요. 한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단이 짜여진 것부터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어릴 때 했어요. 나는 꼭 한복을 하리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견뎌왔고요. 근데 저희 스승은 이리자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도 역시 지금 제가 활동하듯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TV에서 뵙게 됐죠. 그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화보도 굉장히 많이 찍으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패션쇼도 많이 하셨고 저희 스승님께서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그 화보, 잡지 이런 걸 다 제가 사서 모았었던 그런 선생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선생님 문화생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들어가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제가 선생님께 갔다가 두 번까지는 거절을 당했고요. 세 번째 가서 이제 한복인의 꿈을 제가 키우게 됐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나 그게 고생이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않고 한복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정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너는 네 스승이 네 친엄마보다도 더 좋냐고.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느냐 뭐 이럴 정도로 야단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박술녀 제 이름 석자를 내걸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는 싫었지만 한복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제 스스로 물어도 대단했던 제가 저를 돌아봐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선생님을 뵙기 전에 좀 타고난 재능과 수월한 환경, 또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렇게 한복을 지어 오셨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고된 환경에서 정말 매진해 오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배우는 순간에는 그게 고생인지는 몰랐거든요. 네. 땀은 거짓을 하지 않는다. 그냥 되는 건 세상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모습을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수많은 한복들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고 그냥 오로지 나는 일 속에서 살거든요. 네. 일하고 시장 다니고 비단 보고 그냥 옷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자질자질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와편, 기와장 한 장에서도 뭐 색감 그냥 우리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한복 해야 되겠죠. 예. 질문도 끝나지 않았는데 네, 해야 되죠. 그만큼의 해야 확신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해야지요. 이 선생님의 짧은 대답 안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통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복을 40년 하고도 거의 40년을 훌쩍 이렇게 한 길을 걷는 이유도 한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뗄래 뗄 수가 없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구겨졌어도 이 구김마저도 아름답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이런 선도 그냥 이뻐요. 이렇게 접혀 있는 이게 한복은 평면 재단이거든요. 바닥에 놓으면 편편한데 입었을 땐 이렇게 접혀줘야 돼요. 서양 옷은 다투로 접어서 이만큼을 싹둑 잘라내든지 다투로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한복은 그냥 입어도 좋다. 그리고 너그러운 옷이다. 뚱뚱한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저처럼 키가 1m 72가 되는 사람도 그냥 한복을 입으면 뭔지 모르게 품이 있어 보인다. 그런 것도 우리 한복의 자랑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성시대잖아요. 너도 입고 나도 입는 옷은 그리 좋은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중 앞에서 나를 나타낼 때 그냥 한복만 입어도 한 1000명 1500 행사에서도 도드라지는 옷이 우리 옷이다. 그리고 이 우리 옷을 입었을 때는 우선은 몸 자세가 달라진다. 한복은 우리 옷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입어야지 발전하는 옷이고 제가 한복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자부심 느끼는데 그 이유도 우리나라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몇천 년을 내려오던 이 한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랫동안 박술려 뒤에 따라박는 수식어로 우리 옷 전도사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복 대통령이라는 그런 글도 써다 주시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전도사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소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보다도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 자부심이 느끼는 거는 한복을 대중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렸다는 자부심을 저는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는 한복을 많은 분들이 접해야 관심이 생기고 그래야 따라 입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한복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친숙하게 만들까라는 게 제가 목표였고 자부심이었고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정말 그렇게도 열심히 했음에도 젊은 세대가 점점 한복을 입지 않게 되는 이 과정에서 박술려 나라도 열심히 하자 이래서 방송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이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계 인사들 유명인들에게 기꺼이 협찬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그분들이 있는 데라면 정말 내 개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스타들도 우리의 한복을 사랑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 브루트니 스피어스,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한복을 무척이나 아름다워했고요. 그 중에서 팝 아티스트 데이비드 라샤펠 그분은요, 명품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박술녀가 하얀 바지 저고리에 검은 조끼를 해준 거,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지치지 않고 한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이런 기회에 꼭 말하고 싶은 기회가 왔는데, 요즘에는 한복하는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게 한복을 만드는 학교 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기라고도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처음 한복을 저한테 권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건재하는 날은 전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결혼식장에서도 한복이 대접을 못 받고 밀려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를 어쩐다? 이런 두려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한복이 대접이 못 받고 있고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를 어쩔까? 이런 고민 때문에 밤을 지새운 적이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물려줘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까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재산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닐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손 다음 세대에게는 또 어떤 것을 물려줘야 할까요?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세포가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전통 없이 우리 역사가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우리의 뿌리이고 현재를 지탱하는 튼튼한 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곳이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전통의 한복을 많이 입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실 때 참 한복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시구나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부터 또 전통을 너무 등한시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2년 전이죠. 문화재청에서 한복 생활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한복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것이 취지가 아니었나. 아니었을까? 취지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입어주셔야죠. 한복이 본인들 옷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도 지금 있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네. 이 한복이 본인들의 어떤 전통 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우리나라 옷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 한복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럼으로써 그런 말이 다 잠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맞대응보다도 그냥 그럼요. 우리가 이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만 지킨다면 맞아요. 한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거는 네. 정말 나 아닌 누구도 한복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 옷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한복이 잘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저희 작가들이 선생님 작업실에 미리 가봤대요. 네, 근데 왔었어요. 네,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였대요? 너무 많은 고운 비단들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단을 많이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우리나라 비단이 다 지금 많은 비단이 중국으로 가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몰랐어요. 근데 그 비단이 만약에 그 한복도 본인들 옷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옷이야 이러는데 우리 비단까지 그 나라로 가면 이건 슬픈 일이다. 중국의 그 좋은 우리 비단들이 뺏길까봐 다 사들이신 거군요. 왜냐하면은 거의 지금 그 비단 짜는 공장이 네. 멈춰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네. 그게 안타까워서. 근데 잘 될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선생님의 이런 피와 땀, 노력,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또 믿음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아름다운 한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 자리에서 아주 건강하게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클래스 5는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신 박술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